여기 나오네요. 친절하게 뭡니까? 과세표준. 매출액의 세율을 곱한 게 매출세액이고요. 거기다가 예정신고 누락분. 자, 예정이 누락이 됐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정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1월 뭐 예로 1일부터 언제 3월 31일 그쵸? 요거를 신고 납부를 언제 하는 거냐면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에요. 그쵸? 근데 요 날짜에 매출을 깜빡이는 누락을 한 거예요. 사람은 깜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빡이는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언제? 요때 4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까지 요거를 누락된 것을 요때 신고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예정신고 누락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누락된 것도 다음 확정 때 신고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자 생각하면 뭐해? 했어. 그러면 가만히 냅두질 않죠. 페널티가 가합니다. 뭐예요? 그걸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매출에 누락이 된 것을 뭡니까? 확정에 신고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매출 누락된 건 신고는 하는데 뭐가 매출이 누락이 됐으니까 뭐를 가산세를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이 누락이 되면 세액 자체도 적게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선 손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적게 걷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 대손세에 뭡니까? 플러스 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할 때도 있대요. 이게 뭔 얘기야? 뛰어먹고 도망갔어. 대손이 발생이 됐어. 대손이 발생. 자, 우리 언니들 한번 잠깐 여기 분계 잠깐만 보실까요? 자,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 원, 또 여기 뭘까요?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그 차변에 뭐다? 외상 매출금, 현금 110만 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대손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어. 문제 없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뭐를 한 거야? 외상을 한 거야. 외상 매출금. 그럼 110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값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못 받은 건데 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잖아. 현금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손님이나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내야 되는데 외상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가세를 못 받았단 말이야. 부가세를 못 받은 건데도 뭡니까?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가세 10만 원을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야.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빼기를 매입세액하면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매출하면서 부가세를 받았으면 돈으로 받았으면 1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대한민국 국세청 내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상이 됐단 말이에요. 외상이 됐는데 매출세액이 10만 원이야. 그럼 요 10만 원 누구 돈으로 냈어? 내 돈이야. 내 돈으로 낸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요 외상 매출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을 못 받았으면 이 부가세도 어떻게 될까요? 내 돈으로 낸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가세 10만 원, 국가에 낸 1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세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이 되잖아요. 대손이 발생이 되면 마이너스 10만 원 빼주는 거야. 대손이라는 게 뭐야? 띄어먹고 도망갔잖아. 그래서 그 부가세를 못 받았잖아.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거세요. 이 과세 표준에서 이 매출세액에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대단한 사람이야. 대손을 회수했어. 돌려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띄먹고 도망갈 때는 뜯겼을 때는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그걸 돌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내야 되겠죠. 플러스 1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이 될 때와 대손이 회수될 때라는 걸 좀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느냐?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요. 뭘 작성해야 되냐면 메모 좀 할게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셔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런 혜택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 관리 담당자분들은요 심화해서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래처가 이 지경이 됐는데 물건값을 못 받는 상황이 나왔다? 그럼 안 되지. 책임 소재를 잡아야지. 그래서 거래처 관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돈만 받는 게 아니고 그 거래처의 상태를 좀 보는 것도 거래처 관리인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만약에 뭡니까? 거래처에 거래가 일어났는데 돈을 안 받았고 아니면 그랬다. 그럼 이런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아니, 재밌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게 무조건 다 해주진 않습니다. 이 대손에 대해서 무조건 다 해주진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파산, 망해야 돼. 두 번째,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이 돼야 돼. 채권 소멸 시효가 끝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좀 그런데 행방불명 아니면 사망이 돼야 돼. 행방불명이나 사망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대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어음 같은 거는요. 어음 같은 경우는 자 뭐냐면 부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언니들이 어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어음 거래처 사장이 돈도 잘 안 줘. 맨날 기간만 연장하고. 근데 은행에 갔더니 이제 오늘 돈을 받는 날이 됐어. 은행에 가서 어음을 제시했더니 은행에서 이 어음은
부도어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도수표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면 11월 28일이다. 그러면 28일 날 은행에서 도장을 뭡니까? 직인해 주는 거예요.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다 이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매출세액은 자, 과세 표준의 10% 아니면 영세는 0%.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금액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손세액 공제 말씀드렸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채권이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되어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매출에서 매출세액을 사감한다. 그러면 이걸 언제 공급일로부터 자, 요게 이제 개정이 돼 갖고 그런데요. 요게 이제 10년입니다. 10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 대손세액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10년입니다.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법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가 일어났어.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아. 그럼 뭡니까? 그걸 10년 이내에 이런 걸 신청해야 되는 거. 10년이 넘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대손세액입니다, 언니들. 여기 보니까 요 대손금, 요 대손금 보이시죠? 요 대손금이 뭐냐면요. 자, 메모 좀 해놓을게요.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 요 공급 대가의 몇 분의 몇? 110분의 10. 110분의 10입니다. 공급 대가 금액의 110분의 10. 그래서 부가세 금액만큼만 딱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110이 왜 그럴까요? 요 110이 왜 110일까요? 예,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합쳐진 거잖아. 공급 가액이 100이면 부가세는 10%니까 그래서 110분의 뭐만큼만 부가세만큼만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대손세액 공제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자, 언제만 아무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확정신고 시에만 하는 거다. 예정신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정 때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확정 때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 종종 나오면 이런 거 잘 한번 확인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안 나오기를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주 업무다, 중요한 업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세액이세요. 매입세액은 어떨까요, 언니들? 자, 잘 생각해야지.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입세액이 증가하니 자, 납부세액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어. 그랬더니 납부세액이 떨어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좋은 것이에요. 매출세액은 뭐랬어?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매입세액 구조가 뭘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렇지. 매입의 과세.
우리 언니들 매입에 과세 많이 해봤죠?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의 과세. 그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니들. 내가 물건을 매입했는데 예정에 누락된 게 있었어. 그걸 확정에 신고했어. 그런 거 해주겠다는 거야. 예정에 누락된 거를 나 예정 때 매입한 게 있는데 빼먹었다.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확정 때 신고해. 그러면 확정 때 어떻게 될까요? 매입세액을 늘려서 납부세액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가산세 대상일까요? 얘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뭐야 또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되겠죠. 자, 예정 때는요. 매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은 매입이 누락이 되면 어떨까요? 좋죠. 왜? 매입이 누락이 되면 매입세액이 증가가 안 되잖아. 납부세액이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우리가 사업자가 맞다. 나 매입 누락됐구나. 그리고선 뭡니까? 확정 때 저 매입 누락된 거 있으니까 그 입력할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그래? 해 그냥. 아는데 국세청은 아는데 사업자가 모르기를 바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입은 가산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매출은 가산세를 부담하고요. 그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또 매입이네요. 도학이죠. 계속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뭐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물건을 사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꾸로 그 매출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물건을 매입했는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두고 봐 하고선 매입자가 거꾸로 매출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다라는 것이에요. 다 매입세액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밖의 공제 매입세.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거죠. 공제가 가능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뭐가 될까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만 된다? 안 된다. 뭐다? 면, 저, 왜, 간, 여자가 목욕탕에 입장, 승용차 타고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면접에 간 여자가 목욕탕에 입장했다. 승용차 타고 얘는 여기에 나온 애들은요. 여기에 나온 애들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 뭡니까? 매입세액이 무조건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 어떤 애들은 안 된다. 면접에 간 여자가 목욕탕에 입장했다. 뭐 타고? 승용차 타고. 그러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면은 뭐가 될까요?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받은 건 안 되는 거고요. 접은 뭐가 될까요? 접대비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애는 뭘까요? 중요합니다. 애구머니나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에요.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간이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그 다음 여자는 뭘까요? 여객 운송 자동차 사업자. 여객 운송 자동차 사업자. 여객 운송 자동차 사업자. 그 다음 목욕탕 뭐가 될까요? 자 목욕 이발 미용 목욕 이발 미용입니다. 자 그다음 애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 입장 메모하세요. 입장권 발매 사업자. 입장권 발매 사업자. 그 다음에 승용차 맨날 아시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 유지 임차한 거 뭐가 될까요? 승용차에 기름 넣고 승용차 수리하고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자 어디에다가 일반 점표에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부탁드릴게요.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의제 매입세. 자,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면 대개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식당, 음식점. 그 다음에 뭐냐면 제조업 중에 그 뭐랄까요 그 농산물을 가공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언니들 가만히 한번 앉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당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만들죠. 음식의 원부자재는 뭐예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이세요. 자, 우리 한번 식당을 한번 생각할게요. 식당에 매출세액이 있고요. 매입세액이 있으세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잘 볼게요. 자, 식당은요. 원부자재가 영원이에요. 없어요. 영원이 아니지.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면세품이잖아. 면세품.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수산, 축산, 임산물은 면세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낸다? 안 내요. 없어요. 근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니면 뭐 주방장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책입니다. 기침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자, 매출세액인데, 자, 어떠냐면 그 이제 뭡니까? 식당 회사에서 가게에서 그거를 맛있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럼 손님한테 팔 때는 부가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부가세가 나와. 그 매출세액이 올라간단 말이지. 부가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매입은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식당, 제조회사는 납부세액이 올라가겠죠. 약간 억울하잖아요. 맞잖아. 매출세액은 많아지고 매입 혜택은 없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내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 그래? 알았어. 너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임의로 만들어 줄게. 강제로 만들어 줄게. 그게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인 것이에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여기 뭡니까? 혹여나 자 손맛이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식점을 창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 정도로. 자, 그런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도 마찬가지세요. 재활용. 자, 여러분 우리 중고 가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고 가전도 의제 매입하고 식당하고 비슷하지. 왜 그러냐면 중고 가전 업자 사장님이 계시면 그 중고 가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워 오신 거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진짜 주워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입은 없어. 매입세액은 거의 안 내는 경우 많아. 근데 그거를 열심히 쓸고 닦고 고쳐서 또 뭡니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예요? 그럼 매출할 때는 손님한테 부가세를 받고 매입할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매입세액을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 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이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잘 안 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으면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쵸?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그랬다가 얼로 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뭐 했습니까? 마이너스 해줬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물건을 매입했다. 세금계산서 받았다. 아, 세금계산서 받았어. 그리고 봤더니 공제가 안 되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서 빠지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을 꼭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급수에서는 요 밑에 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세요? 매입세액이 나온 거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거죠.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뭡니까?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은, 매입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은 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죠? 업무에 관련 있는 거. 재화의 수입도 마찬가지다. 자, 그 밖의 매입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등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여기 봐봐.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요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요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 언니들 이거는요. 신용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나오죠. 그 단말기에서 세팅을 잘못해줘서 그래요. 세팅을. 그 벤사가 뭡니까? 신용카드 공급가액과 세액 세팅을 잘못해줘서 뭡니까? 부가세 없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영수증에 우리 언니들이 두 줄로 긋고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업자가 세팅을 잘못한 거다라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용카드 전표를 꼭 받으셨으면 얘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잘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사업장 유형별 조회라는 것을 좀 한번 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세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세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세요.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를 써주는 거세요. 여기다 사업자 번호를 써주면 자, 얘가 간이과세인지 얘가 일반과세자인지 얘가 면세사업자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번만 하나만 좀 써볼게요. 1068 뭐가 있냐면 19636 이렇게 놓고 조회를 하면 자 나오죠. 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전표를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서 신용카드 전표를 잘 구별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번 해볼까요? 자, 409-95-51-473 얘는 뭔가 볼까요? 여기는 면세사업자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꼭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거 꼭 좀 알아두시고 나 몰라 이러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의제매입세 말씀드렸죠.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자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 농산물이 매입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소정의 율인데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메모 좀 해볼까요? 자, 그냥 우리가 제조회사예요.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 많죠. 빵을 만드는 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 면세 농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회사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조업은요. 공제율이 106분의 6이에요. 106분의 6. 106분의 6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102분의 2예요. 어우, 난리 날 뻔했네요. 102분의 2. 102분의 2입니다. 102분의 2. 여기도 2. 102분의 2입니다. 2. 알겠죠? 6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인데요. 자, 뭐냐면 중소기업이에요. 그럴 때는 몇 분의 몇이냐면요. 104분의 4예요. 104분의 4.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음식점인데 법인
여기는 몇 분의 몇이냐면요. 몇 분의 몇이냐면은 106분의 6이세요. 106분의 6. 6. 아시겠습니까? 106분의 6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냥 마지막 개인은요. 개인 식당 있잖아요. 개인 식당은요. 자, 몇 분의 몇이냐면 108분의 8이세요. 108분의 8.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개인 식당 같은 경우는 또 2억 이하, 연매출액이 2억 이하일 경우에는요, 109분의 9, 109분의 9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건 108분의 8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래서 뭡니까? 면세사업 관련 업무 무관, 그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 관련 이런 아이들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공제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다만 주 2번 요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내가 물건을 매입하고 부가세 낸 거는 공제를 안 해준다. 당연히 안 해주지. 왜?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니까. 쉽게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사업자 번호도 없는데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은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식 시기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해서 기간 내에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끝난 후, 과세 기간이 끝난 후니까. 과세 기간이라는 건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잖아.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거래가 있었어. 그럼 그걸 언제?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거꾸로, 역사니까 거꾸로 해준 것까지는 다 해주겠다 이 소리세요. 아시겠죠?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 징수세요. 시험지 잘 나오세요. 거래 징수. 거래 징수가 뭐예요? 내가 물건을 매출했는데 그 물건을 매출했을 때 부가세를 받은 것을 뭐라 한다? 거래 징수다. 거래 징수다.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것을 말한다. 그 징수한 것을 통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내가 물건을 매출할 때 부가세를 받아놓은 게 거래 징수, 아시겠죠? 원천 징수가 아니고 거래 징수. 그 부가세를 받았다, 줬다라는 증표로 끊어주는 게 뭐다? 세금 계산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끊어주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한다.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사께표를 작성, 제출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어. 그러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사께표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거야. 세금계산서를 주는 게 아니고. 알겠죠? 매입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내는 게 아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사께표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면요, 얘네들 있잖아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사께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사께표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뭐가 될까요? 생략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하거든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는요, 보관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관 자체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예요. 법인. 예, 법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그죠? 법인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개인사업자는요. 개인사업자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는요. 자, 어떠냐면 여기 나오죠. 자,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이 3억 이상인 경우에, 요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인 경우에 뭡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발급해야 돼. 법인사업자 무조건이야. 따라라 딴딴딴. 알겠죠? 무조건 발급해야 돼. 근데 개인사업자는 뭐다? 3억 이상인 경우에만 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다. 하지만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3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3억이 안 된다라고 해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3억이 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알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알아두십시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언제?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재사항인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꼭 써야 될 게 있어요. 얘 안 쓰잖아? 얘 안 쓰면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작성해줘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뭔가 볼게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의 등록번호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공급가액과 세액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다? 작성일과 공급연월일. 작성일은 꼭 쓰고 공급연월일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작성연월일이세요. 아시겠죠? 꼭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은 뭐 다 아시죠? 자, 영수증은 공급받는 매입자의 등록번호와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 증빙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영수증 안에는 많죠. 간이 영수증도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 그죠? 일반 과세자, 소매, 음식, 뭐 여객, 입장권, 회계사 쭉 간이 과세자 모두, 그죠?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나와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안 끊어도 돼.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택시 사업자, 노점, 행상하는 사람이 공급, 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인 경우에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가 되는 것이에요. 면제. 그다음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이런 경우도 면제. 미용실 가서 머리 하셨어요. 뿌리 염색하셨어요. 돈이 좀 들어갔어요. 그 원장님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아이, 아니라니까. 면제. 알겠습니까? 영수증도 면제. 다만 소매업이 뭐냐면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업, 이마트, 얘네들도 소매업이에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소매업인 경우는요, 물건 사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잖아요.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셨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럼 끊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근데 카드 결제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네. 현금 결제나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해.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가셔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마지막 장입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갖다 한 약 40분 했죠. 재화의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봐줘요. 다만 뭐래? 판매 목적이 타사업장 반출, 자가공급인 경우는 제외.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메모할까요? 원가 금액으로. 아시겠죠? 알아두십시오. 자, 간주 임대료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받은 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간주임대료인데 그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가 되는 것이에요. 대개 그래서 결론은 자진신고라 보시면 돼요. 자진신고. 자기가 스스로 신고해라. 나중에 걸리면 독박 쓰니까 스스로 신고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영세율.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어떤 애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하는 경우 요것만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뭐라고 언니들?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큐팅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말씀드렸죠. 공급을 한 사업자가 매출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수업은 안 된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업 뭘까요? 우리 언니들이 우리 회사에서 뭡니까? 어디 여행을 갑니다. 단합대회로. 그래서 전세버스를 빌렸어요. 그랬더니 전세버스가 약 한 50만 원, 60만 원 달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업무하는 분은 세금계산서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안 된다고 얘기하면 거래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버스 사업자는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딱 아이고 시간 마쳤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이걸 계속 반복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우리 부가가치세 5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으시거든요. 조금 힘드셔도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